웰컴 투 별별 실험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효정입니다. 야, 우리 과학 실험실에 또 이렇게 상큼한 과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풍성합니다. 네, 맛있게 보이지만 이걸 또 무슨 저를 어떤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이걸 준비를 해놨을까 저는 걱정이 듭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다양한 네. 과일들 중에서 특정한 과일을 사용해서 풍선을 터트릴 수 있습니다. 형님 한번 터트려 보시겠어요? 그건 이제 우리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뭔가 던져서 우리가 늘 풍선 터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뭘 던져서 터뜨리잖아요. 아, 그렇죠. 물론. 레몬을 세게 던지거나 뭐 오이로 이렇게 막 치거나 이래서 터뜨리는 건 쉽지.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제가 문제를 내지 않았겠죠. 저 아니에요? 네, 물리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게 아니라 접촉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이나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잘라서 껍질을 이렇게 콕 찌르는 콕. 거. 어떻게 그렇게 아 자르시는 근데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뭐지? 뭐예요? 네, 사실 이 제가 준비한 어떤 과일들 중에 어떤 과일을 사용하면 여기 있는 풍선에 고무를 녹일 수가 있거든요. 말도 안 돼. 아이 과일로 고물 녹인데요. 아 나 진짜. 그러면 우리가 고무장갑 끼고 과일을 씻으면 고무장갑 다 녹겠네. 아 나 배워. 너무 웃기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나 바로. 진짜. 자, 이 자몽 껍질. 전 이 껍질을 이용해서 풍선을 녹일 겁니다. 알았어. 아, 네. 마음대로 해봐요. 나 진짜. 아유 진짜 백날 해봐요. 이게 뭐. 터졌네? 아니 잠깐 이게 뭐야?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이게 네. 무슨 현상인지 좀 모르겠어요. 힌트는 물질의 성질에 관련이 있습니다. 성질? 네. 아니, 나도 한성질을 하는데 이거 모르겠단 말이야. 왜 내 성질을 건드리냐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의 주제는 물질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별거 없는 일상에 별거 있는 생각. 오늘의 주제는 극성, 무극성. 네, 그 우유 편에서 여러 가지 음료에 이 캡사이신을 저희가 녹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성질끼리 잘 녹이는데 우유랑 캡사이신이랑 이 성질이 같고 또 물이랑 캡사이신이랑은 이 성질이 달라서 이 매운맛을 중화하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다. 네. 이런 결론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극성 용매의 대표가 사실 저희가 물로 대표되는 것이고 이 무극성 용매는 저희가 기름으로 기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캡사이신도 사실 무극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극성 용매인 물에는 잘 안 녹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좀 전에 자몽으로 풍선을 터뜨린 거 네. 이거 궁금증은 좀 해결해 봐야죠. 맞습니다. 사실 자몽이나 귤 그리고 오렌지 같은 그런 과일들 겉을 보면 네. 이렇게 오돌토돌하면서 뭔가 투명한 구조들이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콕콕콕콕 무슨 구멍 뚫린 것 마냥 네. 이렇게 구멍들이 보이는 사실 그 구멍이 아니라 뭔가 물질이 좀 차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안에 네. 들어있는 물질을 우리가 리모넨이라고 불러요. 이 리모넨이 무극성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물질이에요. 실제로 리모넨은 무극성이에요. 무극성. 그런데 고무가 무극성이고 리모넨도 무극성이라 무극성끼리 만나면은 잘 녹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리모넨이 고무를 터트린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풍선에 기름을 찍어 발라도 풍선이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을 발랐는데 풍선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네. 무극성끼리 만났는데 왜 안 터지지? 네, 그래서 설명이 되게 무극성이라서 터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무극성끼리는 같은 무극성이라도 네. 서로가 무극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녹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이제 서로를 녹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서로가 무극성이기 때문에 녹아서 터진다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이죠. 저희 별별 실험실이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도 사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를 이제 해보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극성과 무극성이라는 이 명칭 안에 이 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플러스 극, 네. 마이너스 극, 뭐 이 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극성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 물질 속에 있는 전자가 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물질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와 같은 전기적 성질을 가만히만 있어도 그 구조 때문에 띄는 와. 그런 물질을 이제 극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네. 반대로 이제 무극성 물질은 전기적으로 그냥 그런 극성을 띠지 않는 그런 물질들을 말하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분자들은 대부분 다 무극성을 띠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불소, 플로린, 그리고 산소 우리가 숨 쉴 때 쓰는 혹은 질소, 뭐 염소 소독할 때 쓰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플로린, 산소, 질소, 염소가 다른 원소들을 만나서 결합을 이루잖아요. 네. 얘네들은 전자를 더 끌어당기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오. 요거를 우리가 과학에선 전기 음성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얘네들이 전기를 더 많이 끌어당기니까 지들은 마이너스가 되고 끌어당겨진 애들은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근데 기름은 대부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긴 사슬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특별하게 뭐 딱히 모여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기름에 잘 안 녹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또 왜 고기 먹을 때 네. 항상 우리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소금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 기름장. 그렇죠, 기름장. 네. 기름장 잘 보면은 그 기름장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안 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극성 무극성의 그 관계예요? 맞습니다. 이 소금이 물에 녹는 이유가 염소와 나트륨이 아주 꽉 결합을 한 게 소금이거든요. 근데 염소가 그 마이너스 성질을 좀 띠고 있거든요. 이온으로 쪼개지면 염소의 마이너스 쪽은 수소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데려가고요. 그리고 소듐. 그러니까 나트륨의 플러스는 산소가 이렇게 붙으면서 데려가요. 그래서 물 분자는 굉장히 많으니까 소금 안에 있는 염소랑 소듐을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가면서 이렇게 다 떼는 거죠, 얘네들이 강하게. 그런 식으로 소금이 이제 물에 녹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기름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녹는 것이죠. 아, 기름은 극성이 없어가지고 네.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극성 용매들은 그래서 모든 극성 용질들을 다 녹일 수 있는 특징이 바로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 극성 물질과 이 무극성 물질 서로 상극이어서 절대 안 섞일 것 같은데 이걸 네. 섞게 만드는 물질이 있어요. 계면활성제? 맞아요. 계면활성제가 바로 이 두 개의 물질을 섞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계면활성제 많이 들어가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에는 물에 잘 끌어당길 수 있는 극성 분자와 친한 부분이 있고 이제 무극성이랑 친한 애들이 있어요. 극성이랑 안 친하니까 무극성이 친한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옷에 묻는 오염물질, 땀 같은 거는 대부분 무극성이에요. 대부분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계면활성제의 기름 부분이랑 친한 애 딱 붙고 이제 물이 닿으면은 이 계면활성제가 물과 친한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얘네들을 오염물질을 떨어뜨려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누를 사용하면 기름때라든지 뭐 옷에 묻은 뭐 약간 뭐 얼룩 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극성, 무극성을 활용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성과 무극성을 구분하면은 우리 주변 물질의 이 성질과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야. 자, 그렇다면요. 이 겉으로는 잘 파악할 수 없는 이 여러 물질은 또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이 별별 실험실에서 극성과 무극성을 구별하는 실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디슨 씨와 정 박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실험 주제는 무엇인가요? 극성 물질, 무극성 물질이 서로 만나거나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려고 해요. 여기 준비된 재료를 보면 여기 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헥세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헥세인은 뭔가요? 그걸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이오딘, 고체 아이오딘이 있습니다. 이 물을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오딘을 한 조각만 넣어보시겠어요? 아이오딘이 고체 상태에서는 이렇게 약간 검 보라색 색을 띠고 있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아이오딘 녹지 않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너무 작은가? 여기 그대로 있나 여기 안 녹았어요. 안 녹고 여기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녹는 게 맞아요. 물은 극성이고 아이오딘은 무극성이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요 헥세인이라는 물질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뚜껑을 열고 넣어보시겠어요?
펑. 우와, 짠. 변화가 없는데, 뭔가 이게 층이 나누어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밀도차 때문에 섞이지 않고 층이 나뉘었는데요. 이 가라앉아 있는 아이오딘을 헥세인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흔들면 돼요. 흔들면? 흔들어서 섞어보세요. 자,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잡고 자. 이렇게 흔들어보세요. 위아래로. 보이나요? 보라 색깔로 바뀌고 있습니다. 야, 바뀌라. 오,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녹았어요. 아이오딘이 아까 검보라색의 고체였잖아요. 걔가 헥세인에 용해되면서 헥세인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보면 층이 나뉘고 보라색으로 변한 부분이 헥세인. 요 밑에 아까 밀도가 더 컸잖아요, 물이. 네. 그러니까 밑에 물은 가라앉아 있습니다. 서로 야. 섞이지 않은 채로. 그래서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이제 반응을 해요. 사실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좋네요. 빨리 보여주세요, 박사님. 와, 박사님. 네, 무슨 큰 기둥에 액체가 쭉쭉쭉 들어있어요. 이게 뭔가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다 투명한 액체여서 구분을 잘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여기에는 이제 4가지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물, 그리고 두 번째가 에탄올, 우리가 알코올이라고도 하는, 세 번째가 메틸렌 클로라이드, 그리고 마지막이 헥세인입니다. 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거다, 이거. 막 문질러가지고 정전기를 막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털뭉치가 있고 또 여기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플라스틱인데? 우리가 에보나이트 막대라고 해요. 에보나이트 막대? 네, 그래서 정전기 실험을 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데요. 이 털뭉치랑 에보나이트 막대를 막 비비면 털뭉치 쪽에는 플러스, 에보나이트 막대 쪽으로는 마이너스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극성이라고 하는 게 전자의 치우침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전도된 이 막대를 이렇게 대면 극성인 물질은 막대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좋습니다. 어떤 게 먼저? 얘가 무극성이었어요. 오, 맞아요. 자, 문질러. 자, 준비됐습니다, 박사님. 네. 됐나요? 네, 한번 자, 대보세요. 근데 얘가 플러스 물이 마이너스. 떨어지기 전에. 자, 얘는 아니야. 그렇다는 뜻은 얘는 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극성. 네, 우리 아까 헥세인이 무극성인 거 알았으니까. 네, 무극성이에요, 무극성. 그래서 휘질 않았어요. 그다음 얘는 좀 어려워. 메틸렌 클로라이드. 갑니다. 하나, 둘, 셋, 야자! 봤어요? 자, 다시. 오! 야, 중력을 거스른다. 이야! 오! 주세요, 빨리. 사실 메틸렌 클로라이드는 아주 작은 극성을 띠지만 거의 무극성에 가까운 성질을 가져요. 하지만 그 작은 극성에 반응을 했네요. 야, 얘는 얼마나 많이 피겠어요. 막 여기까지 막 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자, 갑니다. 이야! 얘는 깔끔한데? 이야! 야! 얘는 안전한데 왜 그러지? 제가 세게 틀어서 그랬나 봐요. 잘 보셨나요? 마지막. 자, 가보겠습니다. 물. 이야! 오! 이거 보세요. 오! 물총을 쏘는 거 오, 같아요. 다 젖었어 지금. 오! 닿으면 정전기가 잘 안 생겨요. 봤어요? 단 거 봤어요? 야, 같은 극성끼리 잡아당긴다. 네, 그래서 정전기를 이용해서 극성과 무극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극성 중에 가장 센 게 물이잖아요. 네, 그럼 무극성 중에 가장 센 건 뭐가 있나요? 기름에 해당하는 류들이에요. 물과 기름, 네. 극성과 무극성을 이용한 재밌는 걸 만들어서 그때 제가 박사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극성과 무극성이잖아요. 네. 그런데 와, 이게 에버라이트 막대가
극성을 띠는 것들을 휘게 한다라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저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쁜 장식품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실험은 아마 증류수로 해서 이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줄기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확 이렇게 크게 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집에서는 수돗물을 아무리 적게 틀어도 저렇게 가는 물줄기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집에서는? 네, 근데 더 오히려 잘 휘일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면 그 집에서 트는 수돗물 안에는 이온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온들이 극성을 띠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 이온들이 당겨지는 힘 때문에 더 확 꺾일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그 물에 녹아있는 이온의 극성을 이용해서 또 생활용품을 또 만든 게 있거든요. 생활용품이요? 네, 뭐 있지? 대표적으로 공기청정기 원리를 보면 네. 이 제품마다 조금씩 방식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정전기 포집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 오염물질 중에는 극성을 가진 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착안해서 이 실내 공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을 가진 필터를 통과할 때 이 네. 극성인 오염물질만 이 필터에 붙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와, 난 그걸 진짜 몰랐네. 네. 극성인 것들을 끌어당기는. 네. 자, 그러면 극성, 무극성끼리 잘 녹는 성질을 이용한 이 생활 속 예시들을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자, 여성분들 이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잖아요. 네네. 이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하는 이 아세톤도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한 거겠네요. 정확하게는 이 매니큐어의 성질이 네. 이 무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세톤은 탄소와 수소가 결합한 유기화합물의 일종인 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그래서 이 케톤은 극성과 무극성을 사실 동시에 띠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매니큐어뿐만 아니라 사실 유성펜 그리고 페인트도 지울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유성펜까지. 네. 그리고 저 분장 때문에 우리가 뭐 매니큐어 이런 것들 발랐다가 아세톤이 없어가지고 못 지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검색해 보니까 이 뭐 물파스로도 지워진다고 해서. 물파스 지워지죠. 네, 그래서 네. 이게 지워지더라고요. 네. 바로 물파스에도 네. 아까 설명드렸던 케톤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네. 진짜 신기하네요. 네. 좀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자면 네. 몇 년 전에 영국의 한 벤처 회사에서 그 일명 그 들러붙지 않는 껌이라고 하는 걸 개발한 적이 있거든요. 와, 껌이 들러붙지 않는데. 맞습니다. 우와. 씹던 껌을 그냥 길바닥에 뱉어서 생긴 그 껌딱지가 굉장히 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껌딱지를 예방하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와. 네. 이 연구팀에서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해서 이제 껌 베이스를 만들었는데요. 네. 친수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용해되는 물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친수성이라는 게 물이랑 친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친수성은 극성이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을 좋아한다는 건 그냥 극성을 띠고 있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침 속에는 수분이 많으니까 껌을 유연하게 잘 씹을 수도 있고 씹던 껌을 마른 바닥에 뱉었을 때는 수분이 없으니까 표면에서 잘 껌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네. 또 예를 들면 뭐 비가 오거나 물 청소를 하면 이 껌이 또 잘 씻겨 나갈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그런 껌을 개발한 것입니다. 야, 저 자기 전에 씹으라고 하는 그 껌 때문에 껌이 자일리톨. 예. 예. 그 껌이 머리카락에 붙어가지고 예.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이 식용유 발라가지고 일일이 이거 다 떼본 적 있거든요. 근데 껌이 물에 잘 녹으면은 여러모로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이 아이디어 뱅크 우리 디스 씨는 이 극성과 무극성을 또 이용을 해서 무엇을 만들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발명이 아주 극성인 우리 디스 씨 한번 불러볼까요? 자, 뭐 하십니까? 디스 씨! 극성과 무극성의 대표적인 물질은 뭐다? 바로 물과 기름! 섞이지 않는 극성과 무극성의 물질을 이용해서 집에서 물멍을 때릴 수 있는 아이디어 인테리어 용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장치가 아닙니다. 비가 올 때만 작동할 수 있는 라바 램프 장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가 올 때만 만약에 성공한다면 활용 가치가 있겠는데요? 그러게요. 비가 올 때만 작동하는 라바 램프. 자, 제일 먼저 비가 오는 걸 알려주는 예쁜 피규어를 이 어항 속에 붙여주겠습니다. 난 뭐 만들고 싶은 거 있으면 디스 씨한테 얘기해야 되겠어. 자, 피규어 받침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피규어를 받칠 수 있는 받침대에다가 이렇게 짠 올리면 이쁘다. 오, 귀엽네. 피규어의 우산 위로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 수조에 넣고 LED 장치를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고정.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게요. 자, 그리고 수중 펌프 끝을 글루건으로 막아주겠습니다. 펌프를 막아버리네요. 자, 막는 이유는 이 끝을 이용해서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막고 기둥 쪽으로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펌프에서 나오는 물이 위로 올라와서 떨어지는 거네요. 자, 호수의 기둥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게 칼집을 내주겠습니다. 자, 잘 넣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요. 조금씩 이게 떨어진다라는 그 비. 네. 비를 표현한. 자, 비 오는 날 어떻게 라바 램프가 작동해서 비 오는 날씨만 움직이느냐? 바로 이 수분 감지 센서입니다. 쟁반에 세팅을 하고요. 이 쟁반에 물이 차게 되면 수분을 감지해서 이 수중 펌프와 LED가 작동하게 됩니다. 야, 쟁반을 이용해서 빗물 감지 센서를 만든 와 진짜 독특하네. 빗물 감지 센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이가 띄워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따 비를 감지하거나 물을 감지하게 되면 그러겠죠. 이 사이로 물이 스며들. 닿게 되고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아하. 이제는 극성의 대표 물을 수조에 넣겠습니다. 빗물이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빗물에는 극성 이온들이 많으니까 비 온다. 전류를 통과하게 만들어 줄 거란 말이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요. 우와! 작동이 되면서 네. 빗물 연출까지. 네. 물이 나오고 있어요. 스톱. 뭘 떨어뜨렸지? 잉크를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색소를 넣어주겠습니다. 수조에다가 물을 좀 채웠고요. 이제는 무국성의 대표 물질 뭐죠? 기름. 바로 기름. 식용유를 넣어보겠습니다. 빗방울이 펌프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면 네. 기름에 떨어지잖아요. 뭔가 좀 이쁘다. 그죠? 네. 근데 기름에 떨어지면 저 물이 아래로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좀 이쁘게 연출되네. 네. 자, 비 옵니다. 비 올 거예요. 자, 감지.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작동합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야. 근데 저 펌프가 좀 물을 적당하게 퍼올렸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비 엄청 오고 있어요. 비 엄청 많았습니다. 저 소나기 많았어요. 폭포수네. 감지는 잘 되는데 거의 태풍 수준이에요. 그래서 비가 조금씩 내리게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보완을. 이야, 이걸로 보완을 할 거야. 페트병으로? 햇병으로 이 물을 한번 받은 다음에 똑똑똑 떨어지게 하려고 하나 봐요. 자, 와. 하늘에서 또 비가 옵니다. 자,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어째? 뭐야? 나온다. 뭔가 비 맞고 있어. 비. 그럴싸한데요? 와! 아까하고는 완전 다르네. 야, 저거는 그래도 상품화 될 수 있겠는데요. 예쁘네요. 예쁘다. 네. 저게 그 식용유 말고 좀 투명한 무국성 용매를 넣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극성과 무극성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 내리는 날 작동하는 수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때요, 박사님? 너무 좋죠? 이거 다음에 박사님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야, 예쁘네요, 확실히. 아. 네, 예쁘네요. 이 상품성이 있는 거는 저는 바로 계약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네. 이게 어쨌든 원리는 극성과 무극성. 네. 야, 아이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되게 좋아하겠다. 재밌어 하겠다. 저는 디스 씨가 만든 그 우산 쓴 새 네. 이제 그 새. 피규어 네. 피규어가 이렇게 그 물방울을 맞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본 것 같다. 익숙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네네. 그 왜 저희가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액체로 돼 있는데 많이 사봤어요. 뒤집으면 막 이렇게 돌아가는 네네네네. 모래시계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뭐 수차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극성과 무극성을 이용한 장난감이거든요. 아. 그런 거 그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추억이 막 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야, 우리 물질의 극성을 이제 좀 더 어떤 극성을 띠고 있는지 좀 세심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극성 분자를 이용한 대표적인 이 가전제품이 네. 또 전자레인지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전자레인지가 전자파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대충 알고 있었는데 네. 이걸 극성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음식물에 대한 반응을 이게 말하는 건가요?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물 있잖아요. 물이 바로 극성 분자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물이 이제 극성을 띠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강하게 당겨서 네.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음. 이 결합에 그 전자레인지에 전자기파가 이렇게 들어가면 물 분자가 서로 당기고 있는 이 결합을 막 흔듭니다. 네. 그럼 물 분자가 막 움직이니까 열이 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분이 있는 음식을 데우는데 이 전자레인지가 쓰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을 막 흔들어서 이제 물체를 데울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아, 수분이 있는 거를. 네. 그래서 요 물이 반드시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레인지는 수분 맞춤용. 그렇죠. 그러니까 극성 물질을 이렇게 조리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래서 물기가 전혀 없는 유리컵이나 이 플라스틱 그릇은 가열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물이 좀 수분이 어느 정도는 함유가 돼 있어야죠. 그리고 어디 상품 제가 뭐 만두 같은 거 먹으려고 하는데 예. 거기에 보면 용기에 물을 좀 담아서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하는 게 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물이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내가 40몇 년이 지나고 이제 알았습니다. 네. 자, 별별 실험실. 오늘은 이렇게 물질의 극성, 무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여러분 이거 한 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극성과 무극성은 이 원소 간의 결합에서 이 전자의 쏠림으로 나타나는 고유한 성질이다. 맞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별별 실험실! 야, 극성, 무극성. 어우. 그러니까 제가 형이 원자고 제가 원자인데 제가 플로린, 산소, 질소, 염소 이거 중에 하나면 형이 갖고 있는 걸 뺏으려고 하는 거죠. 네, 전자를 끌어당기는 거.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들에 그 힘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건